벌써 3화분요?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좋습니다. 제 MC 그 역할로 주십니까?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거 질문이 좀 깁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네. 특정 강아지 냄새가 나는 장소 근처에 가거나 해당 강아지가 지나가는 공간을 접할 때 엄청나게 흥분하고 으르렁대고 짖는데 이 경우에 해당 장소를 회피하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이 없겠죠? 둔가마도 시도해봤는데 주변 사람과 차등 자극이 많아 어렵습니다. 이 또한 둔가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만 특정 강아지 그 냄새가 나는 데서는 좀 흥분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 할 것 좀 있는데 네. 반려견 친구들이 냄새 맡는 행동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산책할 때 반려견 친구들 냄새 많이 맡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냄새를 맡으려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복잡성이 있어요. 인간도 개도 다 똑같은데 보호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상태와 하나의 행동이 연관된다라고 보시는데 이 점을 좀 깨셔야 돼요. 냄새 맡는 행동은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보 습득도 있겠죠? 네. 혹은 스트레스 레벨 해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나와요? 어느 때 냄새를 맡고 싶어요? 하면은 어떤 냄새가 날 때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내가 상태가 됐을 때 그 증세로서 후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예를 좀 들자면 아주 차분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보통 후각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하는 모양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흥분하면서 산책하는 냄새 맡는 거랑 되게 달라요. 몸의 전체적인 텐션도 다르고요. 실제로 숨을 들이쉬는 속도도 다르고요. 다 달라져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똑같이 냄새 맡는 행동이라고 볼 것이냐? 라고 한다면 완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아이가 차분한 상태였는가가 더 중요해요. 차분하게 산책하고 있다가 그 냄새를 맡고 확 올라오는 경우라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되게 불안하고 흥분되고 계속 일정 레벨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냄새를 맡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넘겨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차분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의 냄새를 맡더니 확 끌어올라요. 아이고, 뭐야 이거 뭐 어떤 놈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절해야 될 거죠.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될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릴리스한 상태까지 계속 다운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 냄새라는 거 계속 바람에 쓸려 나오면서 계속 바뀔 거고요. 네. 바람에 쓸려오는 그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과정으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기 되게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할 것이지 거기로 접근하는 과정을 저는 권유드리기 좀 쉽지 않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로 차분한 상태였다. 해당 특정 강아지 냄새의 반응이 나오는 거라면 실제 그 강아지 보호자나 좀 컨택을 해서 그 강아지에 대한 둔가마를 진행한다면 유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지난하겠죠.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아이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면야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접근을 하겠죠. 근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아이랑 왜 계속 같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가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만 가면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트레이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통은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안도가 항상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확 와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접근하는 과정, 그 공간에 노출됐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는 과정, 그 공간의 최고점 직전에서 멈춰서 노출되는 시간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서 다른 경험으로 덮치는 과정, 이렇게 차등을 넣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저는 트레이닝을 적극 권유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차분해. 릴렉스 하다가 정말 무슨
격발 신호처럼 뭐야 이거 누구야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 아이를 어차피 저희가 꾸준히 만날 수 없고 그 냄새를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 벗어나셔라. 이게 현실적인 접근인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은 불안한 상태가 되거나 불안하게 느낄 확률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뭔가를 맡은 그 냄새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사들이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냄새 자꾸 맡으면 아이가 불안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으려고 애가 행동을 확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를 먼저 컨트롤하면 그 냄새에 대한 접근성도 조금 더 높아지고 아이가 조금 더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럼 그 상황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권유할 수 있죠. 저 하나 더 생각난 거는 트리 서칭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도움되죠. 그러니까 그 스팟에서 물론 그 친구의 좀 어떤 시그널이나 흥분도 이슈가 먹을 수 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라면 트리 서칭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리 서칭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트리 서칭은 놀이예요. 놀이. 무슨 놀인가 하면은 트릿을 찾는 놀이입니다. 네. 좋긴요. 집에서 다 하죠. 뭐 노즈워크라는 것도 저희가 하고. 근데 뭐 실외에서도 트리 서칭 하는 거는 저는 제법 권유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외부 환경이고 그다음에 먹을 거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름의 규칙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호자님들께 이거 트리 서칭 코칭 드릴 때는 되게 규칙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도 그냥 밖에서 그럼 노즈워크 하는 거나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그 전문성이 있는 훈련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얻으시고 적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현쌤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실상은 대부분의 둔감화 트레이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실제로 릴렉스한 과정을 거쳐도 좋아요. 근데 보통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카운트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좋은 경험으로 그냥 더 씌우는 과정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놀이로 걔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 친구들이 이거는 문제 상황이야 라고 편향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상황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레벨을 유지하면서 놀이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놀이가 이리바가 되고 아이 컨택이 되고 자극을 봤을 때 보상이 되고 뒤로 빠지면서 충분히 멀어지면 칭찬해주면서 간식을 주는 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려견은 놀이라고 인지를 하도록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하는 것도 트리 서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아이가 힘들어하는 곳에 막 뿌려둬서 트리 서칭을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 입구라던가 아이가 조금 뭔가 약간 이상해 보여. 그럼 그 전 라인에서부터 엄마랑 같이 재밌는 거 해볼까? 아빠랑 같이 찾는 놀이 해볼까?를 하시고 이 파일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하셔야 이 놀이로서 아이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접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트리 서칭도 너무 좋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시 드리는 보호자님들과 진행하는 어떤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규칙도 똑같은 원리다. 트리 서칭은 트리 서칭 나름의 또 프로토콜이 있고 원리가 또 있지만 후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질 거니까요. 전문가랑 협업하시면 좋겠군요. 근데 전문가랑 협업이라는 것은 꼭 1대1 교육이나 클래스 교육도 있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를 꾸준히 들으려고 하는 보호자님들의 자세도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 포맷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내 아이의 상황과 내 아이의 상태, 내 집 주변의 환경,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곳의 환경에 있어서 명확하게 최적화된 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협업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결국 훈련사 만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원리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혹은 내 아이와 비슷해 보이는 케이스도 또 들으면서 또 그 이해도가 넓어질 것이고 하니까 저희 바른쌤에서 풀어내는 얘기들도 계속 들으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항상 연락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겠습니다.